네, 안녕하세요. 조산구입니다. 지난 시간은 전체적으로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고, 이번 시간은 실은 이제 서비스 개발 관점 이렇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서비스라는 것은 실은 회사의 전략, 마케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건데, 서비스 개발 자체 기능 구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위험이 저희가 계속 해오면서 어떤 이 사업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의 어떤 이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되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 이전에 트렌드 얘기했고, 근데 트렌드하고 서비스부터 보시죠. 개발하고, 와있어요. 와있어.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 트렌드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고, 아무리 트렌드만 따라가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실에서 돈을 좀 벌더라도 어떤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 발전이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서비스 개발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당장 그 가장 최신의 툴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그 챗GPT를 이용해서 8가지, 9가지의 실제 활용 예들을 좀 시험을 해보고 실용해보고 그다음에 동료와 협의를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 과제 다 하셨겠죠. 안 하셨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그 위험의 전략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요한 내용을 다시 그 반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사업과 서비스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탑다운, 버텀업 이 두 가지를 지금은 같이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워터폴 모델이 아니고 자꾸 이 고객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워싱머신 접근으로 가야 된다. 실행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어, 벤치마킹, 벤치마킹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벤치마킹은 서비스에서도 벤치마킹도 그렇지만 전략상에서도 벤치마킹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어떤 전략,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나의 포지셔닝, 내가 추구하는 포지셔닝과 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포지셔닝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차별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그 경쟁 상대가 있고 그 경쟁 상대들의 전략은 무엇이고 서비스는 어떻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낼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 있어서 그 배치마킹 하는 데 있어서 로컬만 봐서는 안 되고 글로벌리 다 봐야 돼요. 이거는 벤치마킹 하는 데서도 글로컬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지금은 국경이 없는 경쟁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서비스가 어느 날 나의 로컬 서비스를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그 경쟁 관점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로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다.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실패해요. 예를 들어서 실패한 그 전형적인 스타트업의 실패한 케이스 중에 투자를 엄청나게 받은 회사들이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원래 계획대로 가려고 해요. 리소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 그만큼 리소스가 많다는 얘기는 새로운 변화나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리소스가 많아서 빨리빨리 변하는 시장 환경을 적응 못하는 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뭐냐면 지금 나 학생이야. 내가 경험이 없어. 이게 오히려 단점이 아니고 강점일 수가 있어요. 왜? 시대가 막 바뀌기 때문에 러닝을 하다 보면 빨리 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부족함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일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 경험이 없는 것, 이런 것들. 왜? 그런 다른 것들이 지금은 외부에서 얼마든지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가서 또 한 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슬라이드는 막 준비하면서 슬라이드 완성이 안 됐지만 툴이 정말 중요해요. 스타트업에서 쓰는 툴, 대표적으로 당장 제가 쓰는 것 중에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맵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뭐랄까 똑같은 내용을 뭐 스프레드시트로 작성할 수 있고 하지만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면 전체를 일별할 수 있는 뭐 뇌 구조하고 같다고 얘기하는데 마인드맵을 이용한다든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슬랙을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노트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툴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이 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저도 할 거지만 어떤 툴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툴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익숙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하는 것도 그렇고 디자인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주위에서 서비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툴들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위험 얘기하기 전에 챗GPT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사용했던 예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지만 당장 저도 활용하는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챗GPT 이후에 AI 인더스트리가 멘붕 상태인데 구글마저 이제 코드레드 빨간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구글만이 아니고 모든 어쩌면 개개인 여러분의 개개인 인류 전체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할 정도의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뭐 숙박과 거주를 서비스로 서비스로 새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유경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이런 측면이고 단순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과 협업하겠다라는 이런 접근으로 지금 가고 있고 단순하게 뭐 어느 한 파트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개발, 그 다음에 전략, 마케팅, 컨텐츠 제너레이션 이런 모든 쪽에 챗GPT를 이용을 하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비앤비 대비 리뷰가 없는 후발주자서 리뷰가 없는 단점을 챗GPT 이용해 가지고 에어비앤비의 여러 리뷰를 하나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시태그를 넣고 이모티콘을 넣어서 좀 더 좋은 리뷰를 생성하는 이런 어떤 역전의 그런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실은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 리뷰 기능이 있어야 돼. 그 리뷰 기능을 그냥 넣는 거하고 한 차원 넘어서 내가 후발주자로 갔을 때 이 리뷰 기능을 좀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에어비앤비 리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여기에다 번역을 어떻게 넣을까? 이거는 대단히 마지노블한 변화거든요. 그런데
챗GPT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니까 이게 완전히 완전히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리뷰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도 단점을 강점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에서 새로운 트렌드도 보고 새로운 기술 변화도 보고 우리의 니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 니드도 같이 결합을 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그다음에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숙소의 리뷰를 에어비앤비 리뷰를 쭉 긁어다가 5문장으로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왜 긍정적이어야 되죠? 위험의 리뷰가 없는데 첫 리뷰가 가장 긍정적인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해주고 5개 태그를 추천해 주세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단히 예의가 바릅니다. 반말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으면 쭉 정리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리뷰 예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툴이 감마라는 툴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프리젠트 슬라이드도 만들고 다큐멘테이션도 만들어주고 웹사이트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른쪽에 We home is the unique local home sharing 이러면서 쭉 요 첫 문장을 넣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프리젠트 슬라이드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추가 정보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왜 위홈이 에어비앤비가 좋은지 이런 얘기를 써줬어요. 그래놓고 돌렸더니 얘가 이런 걸 만들어준 거예요. US economy in Korea, 그 다음에 뭐 local valid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한 10장을 만들어주는데 쭉 보면 이 슬라이드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슬라이드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서비스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렇게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관점에서의 뷰포인트,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컨셉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목표, 뭐 생각이 현재 생각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대단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트리거링을 해주죠. 그 다음에 백업을 해줘요. 그래서 대단히 뭐랄까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그러면 제가 주르륵 예. 까지 1분으로 쫙 리뷰할게요. 예. 네. 다시 합니다. 삐리릭. 네. 사업과 서비스 탑다운 트렌드 리얼리티 같이 봐야 되고요. 워터폴이 아니고 돌리고 실행 중심으로 워싱머신 유도해야 되고 많이 써봐야 되고 벤치마킹이 중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글로벌 로컬 벤치마킹 다 해야 된다는 거. 비즈니스든 서비스든 항상 글로컬 컨셉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러닝 바이 두잉.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엄청 중요하지만 결론은 실행입니다. 실행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라는 것.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 지금 모르는 것, 경험이 없는 게 밸류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 그런 어떤 지식이나 툴은 널려 있으니까. 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양한 툴들, 뭐 마인드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나 서비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툴도 있잖아요.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같이 디자인도 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챗GPT 다시 어느 정도 변화하냐면 인류 모두에 대한 구글만이 아니고 코드 레드 빨간 어떤 비상의 어떤 변화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것. 위험은 미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컨셉을 수용을 하는데 단순한 수용이 아니고 콜라보한다는 거. 모든 면에서 챗GPT를 이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챗GPT 이용함으로 해서 단순하게 새로운 리뷰가 아니고
새로운 혁신적인 리뷰 서비스를 만들 뿐만 아니고 전략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어떤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트렌드하고 기술의 변화하고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관여해야 된다는 것. 저희가 어떻게 해서 진행했는지 이것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험의 전략과 이런 걸 세울 때 간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원패러만 만들어주면 얘들이 이런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디벨로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선하게 큰 도움을 주는 피드백 내지 커멘트가 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툴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감마하고 비슷하게 쓴 툴이 슬라이드 GPT라는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도 그렇고 슬라이드 GPT도 그렇고 그 챗GPT API 연동해서 만드는 건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 있잖아요. 얘들이 챗GPT를 이용할 때 이건 어떤 저희가 피딩하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프롬프트를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간말한 툴 슬라이드 GPT 이용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러 말을 좀 바꿔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전략을 짜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거 말고도 자 뒤에 가서 보면 K-스테이 서울이라는 전략을 짜는데 외국인들한테 K-스테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를 좀 차별적인 어떤 가치를 제공하면 외국인들이 좋을까? 그래서 얘기하기를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로 유니크한 10가지만 좀 얘기해줘. 이러면 10가지를 주르륵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단히 그 의미 있는 그 리스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렇지 않을 때면 뭐 우리가 뭐 브레인스토밍 하자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간마도 웹사이트 만들어줄 때 믹소라는 사이트는 위홈에 아까 입력했던 거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세이프티 뭐 이런 위험은 리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트러스워스 홈쉐어링 코리아 이렇게 좀 포지션을 좀 달리해주거든요. 그러면 원페이지 웹페이지지만 대단히 키가 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이런 전략이라는 것들이 서비스에 녹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당장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하고 항상 경쟁하는 데 있어서 뭐 어느 면으로나 열세지 어느 면으로나 근데 이제 위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이용해 가지고 에어비앤비의 경쟁에 대해서 좀 극복을 해보겠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 나가겠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한테 항상 서비스 차원에서 열세였는데 에어비앤비는 서비스 사업이 완전히 그 솔리드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쉽게 금방 적용 못할 건데 위험은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이 그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게 큰 이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서비스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공식학 서비스, 그래서 홈 GPT라고 하는 컨셉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홈 GPT라고 얘기가 하면서 인공지능 공식학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실은 거기에 많은 전략들이나 포지셔닝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와 전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인화된 추천, 자연스러운 UX, 그 다음에 항상 always 맞춤형 고객 그 지원입니다.
실은 이러한 전략이나 이런 포인트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도 실은 챗GPT한테 도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그 웹이 인포메이션이었다고 하면 챗GPT로 인한 그 새로운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빅브레인을 이렇게 그 꽂아 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서비스 개발이나 이거 할 때 무조건 챗GPT는 무조건 이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챗GPT 말고 뭐 바들 이용하는 뭐라든 LMM 모델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키워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서비스를 평가하고 또 비즈니스 로직이 뭐 여러 걸 평가할 때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최신 트렌드나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끼워 넣어 보는 거예요.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근데 그렇게 끼워 넣다 보면 활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최신의 어떤 이 흐름을 반영한 그 키워드를 꼭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챗GPT를 포함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뭐 빅테크가 이 챗GPT가 나온 다음에 빅테크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아마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얘기 이 정도 변화가 와서 이제 지평을 큰 변화가 있는데 이 시점은 이런 어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지형들이 막 흔들리는 이 상황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큰 기회일 수 있다는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챗GPT 나오고 나서 바드 뭐 서비스 한다고 뭐 하나 잘못 썼다가 데모가 잘못해가지고 10%가 날아갔거든요. 이 정도로의 어떤 임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챗GPT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example를 얘기했고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숙박 얘기를 할 텐데 그 공유숙박 얘기를 뭐 지금 그 지난 강의에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공유숙박은 여행 숙박의 새로운 모델인 거거든요. 완전히 동네에서 하는. 그 여행 숙박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하고 여행의 룰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하게 뭐 홈쉐어링이 이런 게 아니고 인더스트리 전체를 바꾸고 있고 에어비앤비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메가 트렌드인 거죠. 이미 메가 트렌드가 됐고 그러면 에어비앤비 있으면 예를 들어 한국으로 보면 위홈이 있으면 야놀자고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있기 전에 뭐 부킹닷컴, 아고다닷컴, 뭐 익스피디아 이런 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는 일반 OTA이고 에어비앤비는 그야말로 정형화되지 않은 숙소를 모르는 사람 거래해가지고 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파는 물건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동네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이고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보면 숙박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지만 물건도 그 다음에 머무는 곳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다른 OTA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뭐 야놀자하고 유용을 비교하는 거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그랬죠. 지금 에어비앤비가 뭐 밸류가 많이 떨어지기 한 100조밖에 안 돼가지만 5개 호텔보다의 총가보다 높았고 부킹닷컴과 그다음에 익스피디아 그룹보다 높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루에 400만 명이 이용하고 1억 4천 명이 아니고요. 14억 명이 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됐던데 그만큼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독보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위용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독보적이고 독점을 다 하고 있는 이 에어비앤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용이 뭘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로컬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한국의 법이 특이해서 내국인 숙박은 불법인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대단히 무모한데 그거를 하게 된 동기는 실은 뭐 첫 번째는 사업에서 돈을 벌겠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큰 점 중에 하나가 숙박과
거주가 서비스화되는 이 커다란 변화라고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랬을 때 로컬 플랫폼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지식과 스킬을 사회를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명감들은 반대로 발표할 때나 얘기하고 사업할 때는 돈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뜰 때는 그냥 뜨는 게 절대 없거든요. 거기에 소비자의 니즈나 소비자의 어떤 그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가장 큰 게 단체 여행에서 여기 동네 여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 숙박이 없이는 관광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공유 숙박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내가 뭘 할 때 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 시장을 알아야 그 시장에서 지금 빈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해요. 글로벌리는 공유 숙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전통 숙박이라는 게 있고 근데 뭐 어떤 게 미싱 포인트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전국 2012년도에 포자자라는 공유 숙박을 시작할 때 그 당시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고 한국의 여행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외래인 숙소가 대단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호텔을 지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접근이었는데 저는 친환경적으로 기존의 숙소를 이용해서 하면 빠른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고 에어비앤비가 또 로컬로 진출하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떤 차별화로 어떻게 생존하고 그 다음에 번영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물어보는 거죠. 야놀자하고 뭐가 달라요? 이랬을 때 내부적으로 야놀자는 전통 숙박 위주고 우리는 공유 숙박이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하고 그럼 뭐가 달라요? 우리는 로컬이고 합법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용해서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공유 숙박 말고 그 체크인 월세 이런 쪽에 로컬 아니면 케어스테이와 같은 공유 거주란 쪽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 포지셔닝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 어떤 전략으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마케팅해야 될지가 일단은 아웃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 처음에는 이렇고 이런 포지셔닝 이렇게 하겠다고 프랙티스를 해 나가다가 진행하다 보면 몰랐던 게 새로 생기고 고객들의 변화도 생기고 새로운 니즈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새로운 경쟁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튜닝해가면서 이게 바꿔가면서 가는데 항상 나의 포지셔닝 뭐지? 이러면서 사업 전략과 서비스 기획을 서비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그러면 위협은 어떤 서비스, 어떤 상품으로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저희가 공유할 내용입니다. 일단은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비전이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 거주만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그런 어떤 미션을 목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만든 IR 자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뭐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은 대한민국 1등 지금 여기 합법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공유수박 플랫폼이다 포지셔닝 하고 있고 성과는 누적 100억 했고 6만 박 거래했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고 뭐 자가격리 숙소 문제 호스트를 도와주고 한국에서는 공유숙박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구글 공유숙박에 공식 파트로 들어가면서 외부적으로 밸리데이션 됐고 포지셔닝으로는 내외국인 합법 플랫폼이라는 포지션이 있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홈에서 마케팅을 한번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배우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실은 러닝 바이 듀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하면서 배우고 뭐 배우면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관심 있는 분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컴퓨터스는 이렇고 그다음에 전략은 로컬 강점을 가지고 사업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 한류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위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위험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최고의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2년 5개월 동안 거래액 제로에서 100억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이고 서비스고 상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성과는 실은 현장에서 에어비앤비 무한의 자원이 있는 에어비앤비, 무한의 그 브랜딩 파워가 있는 에어비앤비 이것만 해도 경쟁 상체가 힘든데 에어비앤비는 규제를 하나도 안 받고 오히려 규제 특례를 받은 저희는 정부한테 역차별로 오히려 제약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 개발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규제가 있는 쪽은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제가 없는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규제 때문에 이런 어떤 항상 뭔가 창발의 어떤 그런 거를 못할 수 있거나 외국 글로벌 기업이 또 경쟁자가 있을 때는 이런 역차별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이런 상황 고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업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과 솔루션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공유 숙박이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트렌드다 보니까 성장은 엄청나게 됐는데 이게 불법 합법 이슈가 있고 역차별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외국인들만 몰려오고 있어요. 관광 숙소 부족 문제는 또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로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합법 안전수칙을 제공한다. 로컬 최적화된 서비스로 그다음에 호스트 관리를 통해서 품질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뭐 전략적인 얘기를 하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서비스에 어떤 거를 녹여내야 될지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특례를 받은 규제 샌드박스 그 시스템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규모나 흐름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뭐 서비스를 지금 뭐 내가 서비스나 뭘 이렇게 프랙티스하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냥 교과에서 그냥 해본다고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이거 사업 해봐야겠다. 클래스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거 잘 해서 클래스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사업해보겠다는 내가 CEO라는 생각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좀 더 진지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 메이저 트렌드가 어떻고 로컬 마켓이 어떻고 어떤 새로운 뭐 마켓은 어떤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위홈한테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제대로 해볼 수 있는 타임 투 마켓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향후 3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하게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어비앤비의 어떤 불법 이슈, 그런 걸 뭐 노이즈 마케팅으로 하는데, 그동안은 그게 역차별로 대단히 위험한테는 큰 핸디캡이었는데, 에어비앤비
일례 불법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강화되고 있고 불법 수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합법 중심의 생태계로 변화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는 기회 요소다. 이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기회 요소가 나왔을 때 어떤 상품과 어떤 서비스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상품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 정도 첫 시간 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할까요? 그 다음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먼저 받으시고 질문 좀 한두 개 받고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혹시 이런 내용을 좀 더 얘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런 내용도 제가 반영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질문 있으시면 혹시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이라도. 질문이 없으실까요? 쉬는 게 먼저인가요? 네, 뭐 그러면 쉬실 분은 쉬시고 저기 쉬는 중간이라도 뭐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네, 답드리고 하겠습니다.